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엄경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경특별식 제2탄으로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5장 7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단어인데요. 성경에 무려 47회나 나온다고 하네요. 모세 오경에만 31회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28회 언급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는 아론계 제사장의 임직식을 보도하는 레위기 8장 7절에만 3차례 언급이 되고, 에봇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봉직하는 제사장의 예복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은 총 8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성복으로서의 에봇은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상의를 가리킵니다. 금실과 청실, 홍실과 자주실로 천을 짰으며 그 옷의 어깨에는 멜빵이 달려 있었습니다. 에봇이라는 단어가 가파도키아 문서에 나오는 단어 에파툼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에파툼은 격자 무늬가 있는 긴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에봇 아래에는 발에까지 내려오는 청색 긴 옷을 받쳐 입었는데요. 이러한 옷은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 아론계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에봇의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들이 그 옷의 흉패에 달려 있었고, 기륭을 가늠하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습니다.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스불론은 녹주옥, 르우벤은 석류석, 시므온은 남보석, 갓은 홍마노, 에브라임은 호박, 므낫세는 백마노, 베냐민은 자수정, 단은 녹보석, 아셀은 호마노, 납달리는 벽옥, 이렇게 흉패에 새겨진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륭을 담당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사람들로서 사무엘과 엘리, 85명의 높 제사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을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면서 배에 에봇을 입고 춤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잠시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문단에 나오는 에봇은 말씀 예배의 상황에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언급된 이 예복인 에봇은 제사장 성복에 관한 기원론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 중에 에봇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세속 사회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다면 항공기의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입는데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조종실에 근무하는 운항 승무원과 객실에서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예전에는 승객 서비스를 전담하는 객실 승무원이 없었고, 대신 부조종사가 승객에게 간단한 음료 서비스까지 담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객기가 발달하고 탑승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객실 전용 승무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28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객실 승무원을 탑승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닌 남 승무원인 스튜어드가 탑승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고급 서비스 업무를 남성이 맡아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간호사였던 앨런 처치는 조종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된 이후에 앨런 처치는 포기하지 않고
간호사가 승객들과 함께 탑승하면 그들의 비행 공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여러 항공사가 속속이 여승무원을 탑승시켰는데요. 간호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흰색 가운에 흰색 모자를 쓰는 것이 보편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복을 변형하여 여성 특유의 맵시를 살린 제복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유니폼인데요. 왠지 복고풍이긴 하지만 예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니폼들의 모습이고요. 대한항공의 유니폼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청자를 연상시키는 색상과 비녀를 본딴 에어핀, 비상을 의미하는 스카프가 멋집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1988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간의 디자인과 소재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유니폼을 보시면 색동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동 색상에 적색은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황색은 발랄함과 산뜻함으로 제공하는 참신한 서비스, 청색은 안전과 함께 정시 운항을 약속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유니폼이 예쁘기로 소문난 싱가포르 에어라인과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의 유니폼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니폼도 에보처럼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의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유니폼 규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선두주자인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감귤 색상을 모티브로 오렌지 색상의 꽃 모양 스카프가 인상적입니다. 새로 선보인 액세서리는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중견 항공사로 나아가는 제주항공의 성장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곳, 더 다양한 서비스로 승객을 모시겠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복장 자율화를 허용해 왔는데요. 승무원들이 안경도 착용할 수 있고 네일 아트도 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는 다른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청바지를 유니폼으로 입었었는데요. 자유와 실용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서 기내에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아서 최근에는 유니폼이 변경되었습니다. 에어부산의 유니폼은 동백꽃을 형상화한 스카프와 부산의 바다와 하늘을 떠올릴 수 있는 파란색을 바탕으로 발랄함과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카니발 레드를 강조해서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했는데요. 무엇보다도 6가지 스타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서울은 민트색을 상징으로 여행이 주는 신선함과 젊음, 활기를 상징하는데요. 한정된 공간 내의 서비스를 위해서 실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신생 저비용 항공사의 하나인 에어로케이는 성별 고정관념을 최소화시키는 젠더 뉴트럴이라는 유니폼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를 모티브로 동해안의 일출, 대표꽃인 철쭉을 모티브로 해서 핑크 계열을 도입했습니다. 신개념 HSC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도 새로 유니폼을 최초 공개했는데요. 새롭게 생기는 신생 항공사들의 유니폼도 이렇게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승무원 또한 유니폼을 입으면서 안전과 서비스에 각오와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특별식 제2탄으로 에봇과 항공사 승무원의 유니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